구쌤의 거꾸로 한국사. 이번 시간에는 서구 열강의 침략적 접근과 조선의 대응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계사적 흐름을 좀 살펴보자면 서양 세력이 아시아에 침략적으로 접근을 해오는데요. 여기에는 이제 제국주의 열강의 동아시아 침략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국주의의 등장에 대해서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럽은 산업혁명과 시민혁명을 거치면서 근대사회로 탈바꿈하게 됐죠. 자본주의가 이 과정에서 자본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민족주의가 발달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발달 과정을 살짝 살펴보자면 산업혁명 이후에 생산력이 발전되면서 이제 중화공업이 발달하게 됩니다. 이러면서 소수의 거대 기업이 시장을 독점하게 되고 더 많은 이윤을 창출하기 위해서 금융 자본을 지배하는 독점 자본주의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자신들이 돈도 있고 그 다음에 판매 경험도 있고 제품도 만들어낼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제 다른 나라를 새롭게 생긴 자본을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필요해지겠죠. 그래서 다른 나라를 값싼 원료 공급지와 상품 판매 시장으로 만들려고, 다시 말해서 식민지로 만들기 위해서 해외 시장을 앞다투어 개척하려고 경쟁을 하게 됩니다. 영국과 프랑스가 아프리카를 횡단하며 식민지를 만들어갔던 과정이라든가 영국에서 충돌을 했던 사건, 이 모든 것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을 텐데요. 19세기 독일과 이탈리아가 이제 통일되면서 민족주의가 높아집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배타적이고 침략적인 성격으로 민족주의가 좀 배타적 민족주의로 변질되어 가면서 이렇게 후발 자본주의 국가들은 앞서갔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선진 자본주의 국가들과 경쟁을 하게 되고, 이러면서 대외 침략이 더욱더 촉진되는 거죠. 제국주의라는 것은 이러한 독점 자본주의가 침략적 민족주의와 만나가지고 군사력을 앞세워서 약소국을 침략해 가는 걸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인 용어로는 한 나라가 다른 한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침략해서 식민지로 만들고 원료 공급 및 상품 시장으로 만들어버리는 것을 제국주의라고 합니다. 이런 모습들이 아프리카와 아시아 등에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선진 제국주의 국가들은, 선진 자본주의 제국주의 국가들은 경쟁적으로 식민지 등을 넓히게 됩니다. 이러면서 이제 자신들은 약소국 지배가 정당하다라는 것을 주장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사회 진화론이 그 사상적 배경이 됩니다. 자연계에서 다윈의 진화론처럼 약육강식 적자 생존의 사회에서 우수한 품종의 동식물들이 살아남는 게 진화론이라면, 자연계 진화론이라면 이것을 사회적인 모습, 국가의 상황으로 좀 해석을 한 게 사회 진화론이죠. 각 나라들이 우열 경쟁을 펼쳐서 강한 나라가 약한 나라를 먹게 된다는 거죠. 약육강식 사회가 정당화된다라는 겁니다. 강해서 이건 운명이다. 경쟁에서 뒤처지는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다. 도태될 수밖에 없고 강한 자들이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제국주의 열강들이 이제 동아시아 쪽으로 쳐들어오게 되는데요. 청나라, 동아시아라면 이제 청나라, 일본, 조선 쪽이 되겠습니다. 근데 이 지역의 맨 마지막 이제 이 지역을 식민지화하기 위해서 침략적으로 접근할 수 있었던 것은, 오게 된 것은 청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동안 전 세계 주도 국가로서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쉽게 먹지를 못했던 거죠. 맨 마지막에 접근을 해오게 되는데요. 청나라는 그 전까지 주로 이렇게 공행무역이라고 그래서
제한된 곳에서 공행이라고 하는 특별히 허가받은 상인들을 통해서만 제한적으로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영국이라든가 이런 나라들과 하고 있었는데 차라든가 도자기 같은 걸 수출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서 막대한 돈이 중국으로 들어와요. 중국은 뭐 모든 게 풍부하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 다른 나라로부터 수입해올 물건이 없었던 거죠. 반면에 유럽의 나라들은 중국의 비단이나 차, 도자기 등에 대해서 굉장히 호감을 갖고 수입을 해갔거든요. 그래서 막대한 은이 중국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이런 적자를 메우려고 영국은 이제 자신의 식민지였던 인도에서 아편을 몰래 재배해서 중국 청나라로 팔게 되는 거죠. 자, 이걸 한번 삼각무역을 그림으로 표시해 보면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 볼까요? 영국을 이만큼 쓴다면 그렇죠. 그동안의 무역 형태는 중국 청나라가 영국으로 차라든가 비단, 도자기 등을 팝니다. 그러면 이제 영국은 거기에 대한 막대한 은을 중국으로 줘야만 했던 거죠. 이런 부분을 이제 좀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해서 영국은 인도는 자신들의 식민지니까요. 이거 움직이면 안 되는데 자신들의 식민지니까 인도에다는 이게 자꾸 이쪽으로 가네. 자신들의 면직물을 파는 거고 인도에서는 총으로 갈 게 따로 없었는데 이제 몰래 아편을 마약인 아편을 미수출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그동안 청나라로 엄청 들어가기만 하던 은이 이제 청나라에서 영국으로 오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삼각무역을 통해서 나름 좀 자신들의 수입 구조를 좀 넓히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이런 삼각무역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청나라가 자신들 국민들의 건강이 굉장히 침해되기 때문에 아편무역을 금지하게 됩니다. 그리고 대대적으로 아편을 몰수해서 불태워버리고 하게 되는 거죠. 이걸 핑계로 이제 영국이 청나라와 전쟁을 하게 되니 그게 바로 1차 아편 전쟁입니다. 이 아편 전쟁을 통해서 결국 청나라는 영국에게 문호를 개방하는 난징 조약을 맺고 광저우 등 항구를 개항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은 에도 막부에서 오랫동안 쇄국 정책을 실시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공식적으로는 쇄국이지만 나가사키 항구에는 특별히 좀 개항을 해서 거기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열어줬었죠. 그래서 그 인공섬 대지마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외국과 교류를 했기 때문에 굳이 말하면 쇄국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만 공식적으로는 쇄국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미국의 페리 제독이 함대를 끌고 와서 흑선, 일본에서는 흑선이라고 부르죠. 검은 배들을 끌고 와가지고 통상을 요구합니다. 그러자 이제 에도 막부가 여기에 굴복해서 문을 열어주게 되는 거죠. 이미 청나라가 영국과 전쟁에서 이렇게 패했다는 소식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이제 일본으로서는 이런 부분에서 이제 미리 좀 문을 열었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크게 전쟁까지 가지 않고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미국은 일본을 식민지로 만들 생각이 아니라 자신들이 이렇게 큰 시장인 중국으로 가는 중간 거점 정도로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일본으로서는 운이 좋았던 거죠. 미일 화친 조약을 맺고 문호를 개방하게 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에는 16세기부터 포르투갈하고 무역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18세기에는 인도에서 영국과 경쟁을 하던 프랑스가 인도 개척에 실패하자, 인도를 식민지하는데 실패하자 프랑스가 베트남으로 진출하게 됩니다. 이 프랑스는 자신들의 종교인 카톨릭을 박해한다는 구실, 어디까지나 구실이죠. 이렇게 해서 군대를 파견해서 사이공 조약, 제1차 사이공 조약을 맺고 베트남을 개항하게 되고요. 마지막으로 조선은 흥선 대원군이 오랜 시간 동안 10년 동안 집권하면서 통상수교 거부 정책을 실시하고 있었는데, 대원군이 1873년에 물러나고 일본이 이제 고종과 민비, 고종이 직접 친정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주적 개국론, 개화파 개국을 하자라는 주장도 좀 솔솔솔 나오고 있었고요. 이런 와중에 일본이 운요 사건을 일으키자 1876년 강화도 조약을 맺고 개항을 하게 됩니다. 밑에 이렇게 써져 있는 것은 자본주의 발달 과정인데요. 먼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 캐피탈리즘은 무역을 통해서 돈을 벌어 사업을 마련하는 상업 자본주의에서 출발을 해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제 대항해 시대에 먼 나라까지 가면서 무역하는 게 힘들죠. 그래서 그 벌어진 돈 가지고 이젠 자기들이 물건을 생산만 해요. 산업 자본주의로 발전하게 되고, 이것도 이제 좀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좀 더 안정적인 방법은 돈 장사를 하는 거죠. 바로 금융 자본주의. 이렇게 되면 이제 뭐든가에 투자하고 막대한 이득을 취해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을 위해서 아까 위에 나왔던 것처럼 해외에 시장을 개척하려고 하죠. 가장 많이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은 독점을 하는 걸 텐데요. 이럴 때는 이제 침략적으로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만들려고 하는 정부와 결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을 이제 독점 자본주의가 국가와 결탁을 해서 식민지를 개척하는 거, 이런 걸 국가 독점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이 정도 상황이 되면 이제 제국주의 열강으로 변신하게 되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 다음 시간에 이제 흥선대원군의 개혁 부분, 통치체제 정비 부분은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